둘, 셋. 안녕하세요. 승고쌤입니다. 선생님, 저희 교대 다닐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짤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대신 아세요? 몸통에 팔 여러 개 있는 거. 네. 근데 그 안에서 오늘 또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나셨는데 그걸 굉장히 멋진 뮤지컬로 만드신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자기소개 직접 들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지향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노래하는 선생님 귤쌤 이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이름도 뭔가 음악적이네요. 그러게요. 교양. 네. 네. 선생님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교육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어린이 뮤지컬 창작, 그다음에 어떤 예술 융합 프로젝트, 그다음에 예술 창작 수업 이런 좀 예술 융합 창작 프로젝트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학교 밖에서도 이제 연구를 계속하면서 아이들이랑 어떻게 재미있는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한 결과들을 학교에서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이게 쉽지 않은 재능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예체능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런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꿈이 뮤지컬 배우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교직에 굉장히 적성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 학부생 시절까지만 해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뮤지컬 동호회에서 이제 배우로 참여하는 작품에 이렇게 몇 번 참여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학년 때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전에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휴학을 하고, 뭐 대학로로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네. 물론 다 결과는 다 서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네. 전공을 안 해서? 네, 교대니까. 또 이제 그 경력도 없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아마추어 뮤지컬 극단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또 참여를 배우로 했었고, 그리고 좀 운이 좋게 한 이제 창작 극단에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창작 뮤지컬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배우로서 이제 지켜보면서 그때 제가 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실제 뮤지컬을 창작하고 이제 배우로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내면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고 또 그때 되게 뭔가 심장이 뛰는 듯한 약간 그런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이제 느꼈던 이 뮤지컬의 즐거움 그리고 또 교육적 효과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발령 첫 해부터 이제 정말 맨 땅에 헤딩으로 뮤지컬을 이제 학급에서 만들어 가면서 이제 매년 학급과 동아리에서 뮤지컬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 내면의 성장 말씀해 주셨나요? 네. 어떤 내면의 성장 있으셨어요? 이게 뮤지컬을 하다 보면은 좀 참아야 되는 순간도 많고, 네. 표현보다는 이제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예, 이게 굉장히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잠깐 쉬는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어기면 안 되고, 예, 단체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내가 어떤 배역의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배역이 되었어도 이제 우리의 같이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 즐겁지 않지만 즐거운 척 해야지. 아니, 근데 결국에는 그 배역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왜냐면 모든 인물들이 다 매력이 있고 그만한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배역들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아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사실 근데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간절하게 지금 준비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예전에 제가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는 이건 편집. 네.
그건 아닌 걸로. 네. 네,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낫다기보단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약간 나는 이 배역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 뮤지컬 지원한 건데 이게 아니라 다른 배역이 됐으면 매력적이고. 네, 그 씬이 나올 때마다 약간 마음에 이루지 못한 그런 갈망 같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엄청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터지는 문제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제 팀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약간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려와 양보해야 되는 순간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인성적인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문 배우보다는 네네. 교직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교직을 선택해서 물론 이제 그거 교직에서 예술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교직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뭐 뮤지컬 배우를 꿈꿨을 때 그냥 동경만 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해보지 못하고 약간 그 무대에서 화려한 빛나는 모습만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뭐 뮤지컬 창작극단에서도 있었지만 뭐 사회참여 극단에서 이제 티칭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그런 것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뮤지컬을 직접 이제 갔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맞닿게 됐었어요. 네. 뭐 진짜 잘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잘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 또 운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과 그 뮤지컬 배우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이게 둘 다 너무 달라요. 명확하게. 네, 명확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랑 그다음에 제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포기해야 할 부분과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서의 삶을 이제 전문 배우로서는 이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아이들 이제 공연을 하는 걸 보면서 연출로서의 삶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또 이번에는 교사분들이랑 같이 뮤지컬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배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교사도 너무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가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요즘 이제 뭔가 이 교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뭐 그것도 꿈꾸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역으로 한번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쵸. 맞아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이제 교직의 장점 뭐든 또 이렇게 내 관심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미리 경험하셨구나 라는 맞아요. 하나랑 또 아까 그 내가 교직에도 잘 맞는다라는 말씀을 되게 자신 있게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사랑 뮤지컬 배우도 약간 접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궁금하죠. 저는 약간 뮤지컬이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끼를 펼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만 봐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만 보고 저는 약간 수업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를 보면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수업이 매일매일의 공연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이제 관객을 이제 즐겁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에 확실하게 이렇게 푹 빠질 수 있게 하는 게 뮤지컬 배우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 반 아이들도 이제 내 수업에 푹 빠져서 어떤 이제 재밌게 이제 수업을 하고 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것도 재밌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은 바로바로 이게 반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람이 바로바로 보상이 되는 그런 느낌에서 되게 비슷한 지금 몇 학년이세요? 지금은 4학년이에요. 네, 지금. 네. 지난주 수업에서 요거 내가 써놓은 각본대로 우리의 무대를 시켰다. 관객들이 잘 호응해줬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어떤 거였나요? 이것도 뮤지컬이랑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진로 관련 뮤지컬을 이제 동아리에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랑 그때 내 마음의 별이라는
그 마지막 넘버를 제가 작곡했어요. 근데 이게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꿈에 대한 넘버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희 반 아이들이 너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별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꿈을 이제 별로 빗댄 건데, 이제 내 마음의 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별을 만들어서. 근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반에 도움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그거를 그리고 또 책상춤으로 이제 흥딩스쿨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너무 재밌고 즐겁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일종의 뮤지컬 교육의 한 장면이었잖아요. 말씀하신 게. 네. 뮤지컬 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내가 그냥 그 반 아이라고 상상하면서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되게 감정적으로 말랑말랑 느껴지는 게 되게 많은 거 많을 것 같다. 수업에서. 맞아요. 그런 게 떠올랐는데 혹시 그거 말고 또 뮤지컬 교육의 또 다른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뮤지컬은 약간 종합예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음악, 미술, 극작, 안무 뭐 되게 다양한 부분이 결합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뭐 다양한 예술적 표현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뮤지컬 교육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저도 경험했듯이 뮤지컬은 이제 뮤지컬 교육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예술을 통한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이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지컬은 이제 다양한 예술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뭔가 굉장히 분업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자신의 방식대로 뮤지컬 작품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극작에 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기여할 수 있고, 뭐 배우 하고 싶은 친구들은 배우하고, 미술 감독하거나 뭐 미술 창작 뭐 의상 만들고 뭐 세트 만들고. 근데 나는 그러는 거 싫고 막 저는 예술 쪽에 막 관심은 없는데 정확성은 있어야 하는 친구들은 음향 감독을 해요. 조명, 음향.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집중 잘해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그 친구가 어그러지면 배우들이랑 다 이제 멘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각자 자신이 잘하는 그 적성을 발휘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소속감, 협력 이런 걸 느끼고, 또 나중에 이제 나는 뭔가 예술 영역을 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아니면 예술을 잘하지 못하는데 그걸 함께 만들었다는 그 가치를 느끼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작품 하나가 이제 우리 반의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이제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식 같은 그런 역할 같이 만들었어요. 네, 함께 낳은 작품. 네. 그래서 애들이 졸업생들도 저를 찾아오면 계속 뮤지컬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해의 우리의 기억을 뮤지컬로 기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급애를 높이는 저는 치트키인 것 같아요. 저희 반은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네. 선생님 최근에 창작 뮤지컬 공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배우도 하시고. 네네네네. 아까 잠깐 얘기해서 작곡도 하시고. 작곡은 저는 몇 곡만 하고 음악 감독님이 있으셨고 연출을 했어요. 네, 총연출을. 그 창작 뮤지컬 좀 소개를 잠깐. 네. 근데 선생님께서 만드신 창작 뮤지컬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학생용 창작 뮤지컬을 먼저 짚어주시면 이 이야기는 이제 메인 디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를 조금 분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작년에 사실 만드신 작품이 작년에 만든 작품은 이거 인어공주와 문어박사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공주에서는 문어 마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동화 새롭게 보기라는 수업을 해서 그때는 맞았지만 뭐 지금은 조금 다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동화에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한테 키스를 해서 깨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키스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담은 뮤지컬이 삼양동화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들도 이제
우리도 하나의 이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어가 옛날에는 문어 마녀였는데 지금 문어 박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어의 꼬리를 다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엄청 훌륭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인이 그걸 나쁘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문어 박사는 최고의 바다 과학자인 거죠. 그래서 또 인어공주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다리 약을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좀 혁신적인 그런 진취적인 여성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바다 오염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져서 이제 학급 친구들이랑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 사진도 이렇게 있고 이제 아이들한테 뭐 마지막 장에는 나에게 뮤지컬이란 약간 이제 아이들이 느꼈던 것들 이렇게 해줘서 이 표지도 저희 반 아이가 그린 거고 이제 미리 캔버스로 여기 글씨만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1년 작품을 이렇게 문집 대신에 이제 대본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멋지다. 네. 이것 말고도 사실 다른 창작 뮤지컬도 더 있으시죠? 엄청 많죠. 그래도 막 1년에 한두 개씩 작품을 만들었던 게 학급이랑 동아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학급은 아이들이 좀 이제 뮤지컬 경험해보기 위한 한 10분, 20분 정도의 뮤지컬을 만들고 이제 동아리는 한 40분? 30분, 40분 정도의 긴 호흡의 뮤지컬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공연을 했어요. 코로나 때 빼고는. 코로나 때는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 마음의 별이 수록된 이제 우리의 꿈을 위해라고 진로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요게 저의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 뮤지컬 작품을 올려놓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좋아요가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가 많은 작품이 유튜브 이름은 노래하는 선생님 길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도 있고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이랑 만들었던 뮤지컬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201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00주년 기념을 해서 이제 역사 뮤지컬인데 이제 사회 공부를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반 애들도 제일 싫어하는 과목에 사회가 꼽혔어요. 그래서 만든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공부하기 싫어하는 주인공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3.1운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제 바뀌게 되는 생각들. 그래서 그 뮤지컬이 정말 감동적으로 나와서 관객분들이 진짜 많이 우셨고 사실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우셨어요. 약간 엄마와 아이에 대한 그런 3.1운동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민족들을 경험했던 그런 뮤지컬도 있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뭔가 내용도 궁금해지는데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날을 기억해줘도 볼 수 있으시고요. 대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선생님의 이제 개인적인 역량이 아주 뛰어나셔서 어찌 보면은 그 만난 학생들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좀 예술 교육의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마다 연극 강사, 예술 강사 지원은 이제 제법 들어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걸 또 벗어나서 욕심은 있는데 시도하는 게 좀 어려운 선생님들을 위한 선생님만의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뮤지컬이 진짜 종합예술이라서 아이들은 해볼 게 많아서 좋은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품이 크고 할 게 많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실제로 뮤지컬은 정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게 1차 시짜리도 할 수 있고 정말 80차 시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뭔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뮤지컬 너무 멋지게 나와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너무 긴 작품보다는 정말
짧은 뮤지컬, 짧은 호흡의 뮤지컬부터 선생님들께서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노래를 하나 골라가지고 뭐 거기에 맞게 이제 가사 개사하고 그거랑 어울리는 역할극 하나만 덧붙이는 거. 그거만으로도 이제 짧은 뮤지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러스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짧은 코러스 뮤지컬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이제 아이들도 좀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길게 도전을 해보시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좋은 뮤지컬 수업은 아이들이 채워나가는 분량이 많은 뮤지컬이 좋은 뮤지컬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잘 판을 좀 설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예술적 역량이 탁월하시면 좋겠지만 그럼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러지 않더라도 좀 설계자의 역할만 잘 해주셔도 노래 부르는 건 아이들의 몫이고 춤 짜고 저 이런 거 다 이제 팀별 활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처음 뮤지컬을 만들었을 때는 솔직히 제가 많이 했어요. 극본도 제가 거의 다 쓰고 안무도 제가 거의 다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거의 뭐 극본도 틀만 짜주고 뭐 약간 수업만 이제 진행을 해주는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재료들만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면 애들이 만들었던 것들로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정리만 해주고 약간 그런 것만 하면 이제 대본 같은 것도 다 모둠별로 나눠 쓰고 넘버 그런 것들도 다 아이들이 직접 개사하게 하고 안무팀 만들어서 안무 짜고 미술팀 만들어서 미술의 그 세트나 이런 거 어떻게 할지 그 도안 한번 그려보라고 하고 전체 미술 수업 때 그걸 나눠서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설계만 잘 해놓으시면 처음 한 번만 해보시면은 아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하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많고 네. 그래서 더 막 다양한 자세한 부분을 제가 연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극 수업이나 뮤지컬 수업을 하면서 늘 드는 고민 중에 하나가 학생들 중에서 되게 소극적인 아이들이 있는 부분도 어떻게 주로 지도를 하시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무대의 배우를 아주 작은 역할로 주는지 무대 뒤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역할로 기여하도록 하는지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강제로 무대에 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공할 학생들이 아니면 우리 삶에서 좀 예술이라는 거는 좀 즐겁고 내가 좀 약간 여가 시간을 기쁘게 재밌게 보내기 위한 좀 삶을 깊이 있게 음미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교육에서 예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주면 사실 성인이 돼서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술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게 뮤지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나는 무대 절대 쓰기 싫은데 뭐 그런 친구한테 억지로 무대를 이렇게 올리게 배우를 하게 하지는 않고 그 대신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뿐만 아니라 전체 아이들한테 배우 오디션을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배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교육적 효과들, 뭐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표현력도 여러분들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분의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극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자발적으로 이제 오디션을 볼 수 있게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 뭐 미술팀, 음악팀, 안무팀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각 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효과들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속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편이라 좀 소극적인 친구들도 뭐 만약에 내가 이번 기회에 좀 극복해보고 싶다면 배우를 좀 작은 역할이라도 지원을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나는 미술 너무 잘해서 미술에서 활약해보고 싶어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서 기여할 수도 있어서 사실 뮤지컬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배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가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창작 과정에서는 미술, 음악, 안무에서 다 거의 비슷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선택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참여하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데
전 하기 싫어요. 있죠. 무조건 전 다 하기 맞아. 싫어요. 그런 학생 무기력이나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뮤지컬에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수학도 그러잖아요. 그쵸. 수학 싫은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좀 뮤지컬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왜 해요? 다른 선생님도 안 하시는데 왜 해요? 막 이렇게 한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건 좀 약간의 일종의 저는 제가 대변하는 말로 하는 건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뮤지컬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은 굉장히 흔치 않다. 살면서 흔치 않고 그리고 이번에 해보고선 안 맞으면 평생 안 해도 된다고. 니네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뮤지컬을 창작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기회는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내가 이걸 재밌게 이왕 하게 된 거 재밌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봤을 때 오히려 이게 재밌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나의 진로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실제로도 제자 중에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하기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라고 바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는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막상 너무 성공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지금 뮤지컬 배우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전 설명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같이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제가 그거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과 가치가 엄청 많고 그걸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믿고 따라와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